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안성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각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추위가 물러가고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지만 오늘은 황사와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어제 오전에 중국 북동 지방에서 발원한 황사에 이어 바레만 북쪽에서 추가로 황사 발생이 예상된다며 이 중 일부가 서해를 통해 들어와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사뿐 아니라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오늘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유입량이 많지 않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더라도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산불 위험이 최근 10년 사이 최고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언제 어디서 산불이 날지 미리 알기란 어려운데요. 국내 연구진이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으로 1분 만에 산불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가 메마른 능선을 따라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지난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많을 정도로 올봄 산불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든지 농사를 짓고 난 부산물들을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목보일러 재 같은 것들을 처리하실 때에도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 산불 위험성을 1분 만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인공지능은 풍속, 풍향, 시설물의 특성, 도로 정보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해 산불 위험을 3단계로 예측합니다.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데 특히 도로폭이 좁거나 소방 인력이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수록 산불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또 주변에 숲이 우거졌거나 소나무 숲과 마을이 가까우면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납니다.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지형적 특징을 분석해 산불 위험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산불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전후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정확도를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결과 약 90% 정도의 정확성이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됐습니다. 그 사전에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상당히 큰 좀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면 예측된 산불 위험도에 따라 효율적인 소방 인력 배치나 입산 통제 등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산림 주변 시설물들의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재난 현장에 소방 드론이 출동해 정보를 파악하고 인명수색과 구조 활동을 한 경우는 2021년 1,600여 건에서 2024년엔 2.7배인 4,600건으로 늘었습니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오늘부터 28일까지
2025 부산 드론쇼 코리아에 참석해 첨단 소방 드론 기술을 선보이고 소방 드론 정책 개선과 기술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낡은 수도관이 파열돼 거대한 물기둥이 보도를 뚫고 올라왔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노후 수도관 균열로 도로가 함몰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길바닥에서 거대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물줄기는 한때 10m 넘게 치솟았고 발생 2시간 만에 겨우 멈췄습니다. 私はお風呂洗ってて、それで最初は分からなかったけど、そのうちなんか茶色くなってきたんですよ。それであらと思ったの。 물 공급이 끊기자 비상급수차에는 식수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夕飯時でご飯とかも炊かなきゃいけなくて、困ってたんでよかったです。高齢の方がいらっしゃるので、その方たちは車運転できないし自転車もできないので配ろうと思ってます。 사고가 난 지점 바로 아래에 있던 상수도관에서는 60cm에 이르는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지자체는 설치한 지 40년이 지난 상수도관이 노후화돼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상수도관은 올해 한해 교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타마현에서는 지난달 말에도 낡은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가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함몰 부위 크기가 40m에 달하면서 주민 120만 명이 샤워 등 하수도 이용 자제를 요청받았습니다. 일본 수도관 전체 길이는 74만 킬로미터로 이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6만 킬로미터가 40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후 수도관에 의한 유사 사고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2,000마리가 넘는 돌고래 무리가 뛰어오르는 희귀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돌고래 무리엔 멸종위기종 관심 단계인 홀쭉이 돌고래도 포함돼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몬테레이 항구에서 약 18km 떨어진 바다에서 이들 돌고래 무리가 발견됐다며 특히 홀쭉이 돌고래의 경우 보통 해안에서 훨씬 먼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돌고래 보호단체는 등 지느러미가 없는 홀쭉이 돌고래들은 일반적으로 100에서 200마리가 무리를 이루고 산다며 이번에 발견된 돌고래 무늬 중엔 수백 마리의 태평양 흰 줄무늬 돌고래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흰 줄무늬 돌고래는 매우 사교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종종 다른 돌고래 종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안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10명이 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이상곤 기자입니다. 파란색 철제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웁니다. 그러자 다리 기둥 위에 설치된 상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가 쾅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나도 이러고 보니까 그냥 연기가 확 올라가서 보니까 아유 이건 난리가 났나 보다. 폭탄이 떨어졌나. 소리가 엄청 요란스러웠어요. 이 사고로 상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해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파묻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숨졌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청은 경기와 충남북 소방력에 중앙119 구조본부를 동원하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작업은 마지막 실종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충남 천안시 입장면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인명피해는 안성 쪽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곤란해가지고 저희 구조대원들이 그 유압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구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고 현장 아래에 주택이나 지나던 사람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안 쪽 도로 위로 구조물이 쏟아져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교각 위 상판 빔 설치 준비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노동자들이 교각 위에서 작업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붕괴 사고는 상판 설치를 위해 중장비로 교각 위에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판 설치를 위해 노동자 10명이 교각 양쪽에서 빔 작업을 확인하거나 거치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상판 있죠. 저 뒷부분 보시게 되면 그 녹색 망으로 차 있는 상판 있죠. 그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습니다. 노동자 10명이 교각 위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결국 바닥으로 추락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무너져 내린 구조물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교량 공사를 하기 위해선 교각을 먼저 세운 뒤 교각 위에 빔을 수평으로 걸치게 됩니다. 두 개의 다리 기둥 위에 얹어지는 빔 하나는 일정한 크기의 콘크리트 블록을 연결해 만드는데 이 블록들 안에 든 강선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설치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힘의 불균형이 생기면서 연결된 빔들이 줄줄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빔들이 영구 고정이 아니라 기둥 위에 임시 고정된 상태여서 충격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빔이 무너지면서 교각에도 영향을 줘 교각 역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힘의 불균형이 생겨서 그 빔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빔 자체가 무너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빔이 무너지면은 이 교각에도 영향을 수평 하중을 주기 때문에 교각에도 굉장히 그 손상을 많이 줄 걸로 보고 있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은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현장 감식과 관련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공사 현장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한의사들이 향후 진료 과정에서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 엑스레이 기기를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가운데 한의사가 빠져 있다면서 복지부가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은 최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의협은 재판부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연구진과 미국 나사 등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 발사가 하루 늦춰졌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우리 시각으로 다음 달 1일 낮 12시 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피어-X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인데 팰컨9의 이륙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피어-X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우주망원경으로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애초 스피어-X는 오는 28일 낮 12시 9분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화성이 붉게 보이는 이유는 수십억 년 전 물이 풍부할 당시 만들어진 산화철 광물 페리하이드라이트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브라운대와 스위스 베른대 공동연구진은 화성 궤도 탐사선과 탐사 로버의 관측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화성의 붉은 먼지는 수분이 풍부한 산화철 광물 페리하이드라이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페리하이드라이트는 보통 차가운 물이 있을 때 빠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화성 표면에 물이 있었을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건조해진 다음 물리적, 화학적 풍화로 미세한 먼지가 돼 표면을 뒤덮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공동연구진이 유기 태양전지의 고질병인 수명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고효율 광가교제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미국 UC 산타바바라, 프랑스 릴대 등 국제공동연구진은 긴 수명의 유기 태양전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광가교제 6B 크로스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광가교제는 분자 하나가 최대 6개의 가교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 유기 태양전지의 광활성층에서 분자 이동을 억제해 열적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기 태양전지는 열에 약하고 장기간 사용이 어려워 유기물 성분을 단단히 연결해 보호하는 가교제를 첨가해야 하는데 그동안 가교제를 대량 사용하면 전지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화학 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고해상도의 컬러 그래픽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김신현 연구진은 규칙적인 나노 구조 대신 부드러운 표면을 갖는 반구 형태 미세 구조를 이용해 다양한 구조색을 높은 정밀도로 패턴화할 수 있는 컬러 그래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구조색은 반구의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듯 서로 다른 크기의 반구를 배열함으로써 발현할 수 있는 색을 무한히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약 20만 개의 미세 반구를 이용해 색소 없이 손톱 크기로 조선시대 1월 오봉도를 재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고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추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으로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1.5% 성장에 그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예상한 1.9%에서 0.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자 한은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예고해왔습니다. 수정 경제 전망 발표 전인 지난달 이례적으로 1.6에서 1.7%를 제시했지만 한 달 만에 전망치는 더 낮아졌습니다.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금융통화위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급한 불부터 끄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통화 정책에만 그 부담을 다 맡기면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의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을 20조 이상 규모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환율과 물가, 가계부채까지 대내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금통위원 다수는 앞으로 석 달 내 금리 전망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두세 차례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재작년 수출 감소로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2.7%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 일자리의 월 평균 소득은 2023년 12월 363만 원으로 전년보다 2.7% 10만 원 증가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소득 증가율 둔화는 2023년 수출 감소로 인한 대기업 소득 위축 영향 등으로 분석됩니다.
2023년 남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42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 12만 원 증가한 반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279만 원으로 2.8%, 8만 원 상승했습니다. 남성의 소득 증가율이 여성을 상회하며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년째 확대됐습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급락하고 한때 날개를 단 듯했던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위협이 미국 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운 데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다음 주엔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3월 4일이 D-Day라고 못 박은 겁니다. We're on time with the tariffs, and it seems like that's moving along very rapidly. We've been mistreated very badly by many countries, not just Canada and Mexico.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곧 협상을 타결지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비상 계획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Repito, se sigue dialogando con ellos en el tema de seguridad y en el tema de comercio. Tenemos que cerrar el acuerdo.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역 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사이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3으로 전달보다 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낙폭으로 따지면 거의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승 동력을 잃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선이 붕괴돼 한때 8만 5천 달러대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소비자 신뢰지수와 가상화폐 폭락 배경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는 가운데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한 질문에 미국인 61%가 상호 관세에 찬성한다며 관세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구리도 고율 관세 대상에 넣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의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기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막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구리도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구리 제품 5억 7천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에서 4억 2천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관세 조치와 관련해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안 장관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주요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안 장관은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 만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환경 조성을 당부할 방침입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시작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26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